자,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 1차 경선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구자룡 비대위원이 양천갑에서 조수진 의원과 양자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 전원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청주 상당구 정우택 의원입니다. 정우택 의원 이미 5선인데요. 6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도 보령시 서천군의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충주의 3선 이종배 의원도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눌렀고요. 자, 그런데 현역 교체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 어떻게 답했을까요? 현역 그 다선 의원에 대해서 감점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현역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역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경쟁 후보가 좀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결과는 이렇지만 저희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쭉 들으셨고요. 그리고 속보로 들어온 거 또 하나 한번 저희가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자들이 좀 더 나왔는데 장가 기자는 뭐 어떤 내용들 들어왔죠? 우선 4선의 권성동 의원이요. 강원도 강릉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단수가 됐군요. 그리고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 조 전 행정관이 나가는 이 경북 경산에는요.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곳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원래 강남 을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대통령실 출신이 너무 양지만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었죠. 이후 경기 용인갑에 우선 추천 방식으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울산 중구에서는 현역 박성민 의원 그리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의 3자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쭉 보셨는데 일단은 친윤계 의원들도 있고 뭐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먼저 이제 권성동 이분은 이제 경쟁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로 된 게 아닌가. 경쟁자가 상당히 아마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아닌가. 네. 따라서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사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윤두현 이분이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무소속으로 좀 약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합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불출마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공천 차원에서 87년생 젊은 이제 행정관 조지현 이분을 이렇게 공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은 이제 주진우 비서관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대통령실의 검사 출신 가까운 이런 이제 인사.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남 을은 이제 배제하고요. 아마 용인갑으로 이런 식으로 재배치한 게 아닌가. 네. 뭐 저는 이제 시스템에 따라 아주 예상대로 잘 이렇게 공천이 되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또 하나 덧붙여 드리자면 어제 1차 경선 결과 보면은 현역 불패였다. 어떻게 또 보면은 또 국민의힘에 혁신이 없다. 물갈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물갈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따라서. 물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젊은 청와대 출신들이요. 신인들. 예,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이게 나가는 거는 좋은데 어떠한 게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정말 이제 어떠한 특혜도 없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인지도도 좀 부족할 거고 그리고 이제 현역들이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봐야죠. 지역구 관리를 잘못했으면 아마 이게 가산점, 감점을 하면요. 뒤바뀔 수도 있죠. 저는 결국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했고 앞으로 이제 조금 이게 젊은 청와대 정치인들도요. 예. 이제는 이제 선거 앞두고 바로 내려가서는 힘들 거예요. 최소한 이게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지역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박주영 부원장님 또 어떤 시각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출신 인사들이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라면 특혜 없었다라는 게 증명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국민의힘이 하면 시스템이고 민주당이 하면 뭐 사스템입니까? 진짜 제가 하나 짚어볼게요. 네. 우리 이원모 비서관
강남에 안 나간다, 이 혜택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꼼수예요. 용인갑 민주당이 169석 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네. 정찬민 의원이 비리 혐의로 이제 아웃됐죠. 그 전에도 두 번 다 이우현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당선되던 지역입니다.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국민의힘에. 근데 거기에 딱 꼽아놓고는 강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공천했다. 저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정우택, 박덕흠 의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돈봉투 의혹 정우택 의원, 박덕흠 의원 본인 회사 관련해서 비리 연루가 워낙 많아가지고 탈당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공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도 공천 주니까 조용해지는 거야. 민주당은 역으로 조금 뭔가 개연성이 있다 싶으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는 거고 서로 간에 불만도 생기는 겁니다.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갈등이 있더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이거는 저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우택 의원은요. 음. 정우택 의원은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돌려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고소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함부로 이게 돈봉투 이야기를 마치 이게 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정우택 의원은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요. 이분이 마치 이게 자꾸 이게 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이게 다 당당하게 요건을 갖추니까 경선에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민주당은 보면요. 김민석 의원은요. 추징금도 안 냈더라고요. 추징금도 안 낸 분에게 공천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뭐 다릅니까? 추징금 안 낸 게 김민석.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은요. 자기 딸을 인턴하고 그다음에 비서관도 이게 친인척 동생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탈당했었잖아요. 탈당했다 들어왔잖아요. 왜 박덕흠 의원만 비판합니까? 저는 그게 문제 있다 봐요. 박덕흠 의원을 그렇게 옹호하시면요. 그다음 그 당시에 박덕흠 의원을 탈당이라는 징계를 한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김민석 의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 재산이 없어서 추징금을 나눠서 계속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개인 의견 주장하신 부분 좀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자, 임재 변호사님, 네. 일제 관건은요, 여당 텃밭인 강남, 그리고 영남, 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아직 윤곽이 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강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 10여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마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눈과 귀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공천 발표 결과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인 이제 태영호 의원은 이제 험지로 좀 옮겨간다. 그리고 박진 의원도 서울 지역에서 비교적 험지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내부적으로 당 내부적으로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이동이라든가 불출마를 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좀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런 강남이나 영남권 지역의 공천 발표 늦어지는 것이 친윤계 및 대통령실과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좀 지금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이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면은 현역 의원 중에 탈락하는 그런 의원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요 어떤 표결 때문에 최대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이 표결 이후에 컷 탈락자가 발표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텃밭 공천 발표가 늦어진 이유,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 간에 좀 긴장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좀 분석을 해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세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특검법 쌍특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늦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의 이삭죽기를 막기 위해서 늦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공천 갈등 때문에 늦춘다. 이 세 가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늦어지느냐? 결국은 이제 텃밭은요. 공천만 되면 이게 당선이 되는 이런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제 무리하게 빨리 공천자를 확정 지어줄 필요도 없는 거죠. 늦게라도 이게 최대한 늦춰도 어차피 이게 당선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수한 인물에게 전략 지역으로 영입할 수도 있는 거고 다목적으로 이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남에도. 네. 과연 이게 가벌병에 어떤 훌륭한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올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서초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텃밭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추천을 받아보겠다. 정말 국민들이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군지
이렇게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텃밭이 제일 늦게 한 거죠. 네. 저는 다른 이유는 없고 훌륭한 인물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영입 재배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여기서 국민의힘도 이제 슬슬 이제 잡음이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안산 상록갑에 단수 공천 받은 이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어제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발언 듣고서 저희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정쟁 프레임이고 또 이게 정쟁 노름이고 이게 특검 놀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네. 그러면은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몇 석입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과반을 것이다. 넘긴다. 어제 이 발언 두고서 여러 얘기가 좀 오갔는데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이 쌍특검 추진하면은 국민의힘이 총선 과반 의석 차지할 거다 이런 발언인데 어떤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설레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말들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저분이 이제 대통령실에 미래전략관이라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미래를 하나도 예측 못 하시더라고. 미래전략관이라는 자리가 부산 엑스포 때문에 만든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 엑스포 그 표결 나오는 결과 보세요. 하나도 못 맞췄잖아요. 완전 엉터리로 돼가지고 국민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런 분을 저렇게 이제 단수 공천을 주니까 또 이제 미래를 예측한답시고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근거 없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에 또 아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선거를 지휘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과잉해서 네. 저런 메시지를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경고성 메시지랄까요? 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50에서 160석 발언에 바로 뭐 경고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그러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해설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하고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당부드린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 봐요. 네. 일단 이제 그 어제 그 발언 있잖아요. 내용은 저는 이제 그 팩트로 봅니다. 저희처럼 평론가는 해설과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민주당이요 자꾸 이게 뭐 쌍특검이나 파우치 가지고 선거하면요 참패합니다. 그런데 최병천 부원장도 말했어요. 따라서 저는 그 장성민 후보의 발언 내용 자체는 팩트에 가깝다. 160석. 예.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이렇게 저는 봐요.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저는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평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잖아.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직자는요, 지금도 이게 9회 말 투아웃에 3점 지고 있다. 축구로 치면 이게 지금 아직 한두 골 지고 있다. 이런 자세로 표로하면 이게 아직 한 표가 부족하다. 이런 게 절박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후보가 직접 말하는 거 이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알겠습니다.